시댁과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평소 시부모님께서 뭐 드시고 싶다 연락이 오면 장 봐서 요리하고 저희 집에 모여 다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여기에 시누이 가족이 낄 때도 많고요. 시댁 사람들 가끔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나쁘지 않고 요리가 취미고 손이 빨라서 딱히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전 요식업에 종사했었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명절에도 음식은 제가 도맡아서 해왔었고 가족들 다 음식이 맛있다 하며 좋아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아버님이 칼국수가 드시고 싶다고 톡을 보내셔서 다시 국물 내고 밀가루 반죽해서 면 만들고 겉절이도 묻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반찬을 더 만들까 하다가 피곤하기도 하고 몸살처럼 으슬으슬 춥고 몸이 안 좋아 그만뒀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 가족들이 와서 맛있게 드시고 TV 보고 이야기하고 놀다가 가셨는데 가시자마자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식탁을 보고 표정이 안 좋았는데 그게 무엇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시부모님이 가시고 나서야 왜 그런지 알겠더군요. 시댁 식구들 가자마자 어떻게 칼국수랑 겉절이만 차리냐. 밥이랑 김치만 준 거랑 똑같다. 이건 네가 시댁을 무시한 거다. 하고 화를 내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칼국수는 한 그릇 음식이고 국물 내고 면도 직접 반죽했고 겉절이도 새로 무친 거다.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시댁을 무시하냐며 화를 내더군요. 어쨌든 그건 칼국수를 만드는 과정일 뿐이고 칼국수 하나밖에 안 차린 건 팩트다. 겉절이는 김치인데 김치는 반찬이기 때문에 차린 걸로 볼 수가 없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누가 시부모한테 밥에 김치만 대접하냐? 그게 무시하는 거 아니냐? 하며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냉전 상태네요. 계속 저렇게 우기니까 제가 진짜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겉절이는 김치가 맞으니까 다른 메뉴 준비 안 한 게 예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점점 헷갈리네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추가입니다. 낮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달 초 시누이 남편 생일인데 메뉴로 아구찜이랑 전복 버터구이 어떠냐 하시면서요. 시어머니 말씀에 제 반응이 안 좋으니 무슨 일 있냐 물으셔서 남편과 싸운 거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에 그래도 맛있었다.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얘기 좀 하자는데 태도가 좀 풀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어떤 분 말씀처럼 시댁 식구들한테 너무 쪽팔렸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부모님들한테 잘해서 동생들한테 본보기가 됐고 음식도 잘해서 속으로 자랑스러웠는데 칼국수에 김치 하나는 정말 아니지 않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칼국수 집에 가면 칼국수에 김치만 준다. 하고 말했더니 그건 가게에서 사 먹을 때 얘기고 집에서 먹는 거하고 사 먹는 게 어떻게 같냐 하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뭘 더 차려야 했냐고 물었더니 시부모님 밥상에 어떻게 고기 한 점이 없냐고. 결론은 네가 시댁이 잘하고 칼국수를 고생해서 만든 건 인정하지만 예의 없이 칼국수에 김치 하나 달랑 내놓은 건 팩트다. 그래서 시댁을 무시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계속해서 같은 주장만 하는데 정말 벽이랑 대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 퇴근해서 대화를 시작할 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 고성이 오가고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전 방으로 들어왔고 남편한테 링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방문을 쾅 열고 들어와서는 넌 뭐가 그렇게 잘났냐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집안일을 인터넷에 까발리고 사람들이 편들어주니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냐. 어디 밖에서 남편 욕 시부모 욕을 먹이냐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날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부모 없이 가정교육 못 받고 자랐냐니라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 말에 너무 상처받아서 눈물이 나왔는데 그런 저를 보며 뭘 잘했다고 우냐 하고 소리 지르더니 차키와 겉옷을 들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이 시간에 어딜 가냐고 따라 나갔더니 대답도 안 하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보니 폰을 던졌는지 거실에 폰 액정이 깨져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친정 부모한테 잘하냐? 제가 친정에도 그렇게 하냐? 왜 시댁 식구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각자 재혼하셔서 자식 낳고 살고 계시고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저 21살 때 돌아가셨고 부모님과는 왕래를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 저를 시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받아주셨고 이제 너도 우리 딸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댁은 이남 일녀의 신혼에도 가까이 살고 있어요. 가족끼리 사이가 좋고 화목해서 부러웠고 저한테도 잘해주셔서 저도 이제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리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기도 해서 가족들이 제 요리 맛있게 먹어주는 게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도움을 주는 게 그저 좋아서 그런지 딱히 힘들거나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돼버린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후기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고 신혼에 있어요. 어제 남편이 나갈 때 쫓아나갔던 건 시댁이나 시누이네 갈 게 뻔해서 말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예상대로 시누이한테 갔었네요. 신우가 남편 몰래 전화를 했길래 남편 바꾸라고 해서 민폐 끼치지 말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술을 얼마나 퍼먹었는지 인사불성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하는 말이 너한테 실망했고 결혼 잘못했다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가 전화를 뺏어서는 술 깨면 타일러서 보낸다 하고 끊더군요. 그게 어제 새벽인데 남편은 아직 안 들어오고 신우나 시댁에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내일은 출근해야 하니 알아서 들어오겠지 생각하고 있어요. 신우 남편 생일상에 대해 말씀하시던데 저보고 준비하라고 전화하신 게 맞았고 저도 그게 잘못된지 전혀 몰랐던 거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다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켰으면 부당하다 했겠지만 그게 제 일이었을 때는 잘못인 줄 몰랐네요. 시댁 식구들이 유달리 끈끈하고 다들 같은 동네에 살아 별다른 이유 없이 자주 모이는 편이었고 신우는 철부지 응석바지로 자라 살림이나 요리를 너무 못하는 편이라 제가 반찬도 해다주고 조카 이유식도 만들어다 줬습니다. 시아버지께선 입맛이 까탈스러우시고 외식을 싫어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외식하는 날엔 하루 종일 뒷말이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시어머니가 나이 드셔감에 따라 맞춰주기 너무 힘들어하셨고 아버님이 제 음식을 좋아하시니 시댁에도 주기적으로 반찬을 해다 드렸습니다. 어머님도 편하다며 좋아하셨고 시부모님 반찬 하는 김에 신우네 것도 해준 거였는데 제가 집안의 식모였었네요. 신우 남편 부모님이 멀리 지방에 사시고 1년에 명절 때 빼고는 거의 안 갑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가 너무 자주 모이니 신우 남편이 불편해할 걸 알았기에 신우가 살림을 못하니 여동생같이 생각하는 마음에서 일부러 뇌물 차원에서 해준 것도 있었습니다. 생일상도 같은 의미로 차려줬던 거고요. 제 생일은 신우가 저 지경이고 시어머니는 이제 살림하기 싫다 하셔서 당연히 저 혼자 차렸고 시댁 식구들한테 선물이나 용돈 받는 걸로 만족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병신이었네요. 자기 일처럼 화내주시고 조언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조언들 덕분에 이게 잘못된 거란 걸 알게 되었고 남편의 막말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폭력 성향을 보인 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천천히 이혼 준비를 하며 남편이 협의해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도 만나러 갈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 사람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함으로써 부모님과 동생들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을 다시 잃는 것 같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심해보 뇌물? 그걸 왜 쓰니가 하냐고요. 같은 입장인 사람인데. 며느리가 왜 그 집 사이 불편할 걸 생각해서 그런 호구짓을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이네요. 그리고 부모님을 잃는 것 같다니요. 쓰니 외로움이 너무 커서 정작 자신을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일단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러고 나서 찾읍시다. 쓰니 진짜 품어줄 가족이요. 참 가슴이 먹먹하네요. 두 번째 댓글. 딸 같아서 제가 다 속상합니다.
나쁜 놈 천벌을 받을 놈이에요. 시댁 것들도 님만 바보 되고 있었던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말지 내 딸이면 안 시켜요. 그런데 거기다 사위 3까지. 원래 인생은 외롭습니다. 그런 쓰레기 가족한테 미련버리고 새 출발하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 댓글. 부모면 딸 손에 물 묻히는 거 아까워서 내 딸 힘들어하는 거 보기가 더 힘들어서 차라리 부모인 내가 힘들고 말지 딸에게는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님 부모 아니었어요. 안타까워서 미련 가지지 마시라고 댓글 남깁니다. 네 번째 댓글. 뇌물 차원이라뇨. 왜 뇌물을 줘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내 부모 관련된 거 이해해주면 나를 막 써도 된다는 겁니까? 나도 딸 있지만 작은 딸 남편 상을 큰 딸한테 차리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 새끼 힘든 거 싫어서요. 왜 님만 혼자 자식도 안 하는 희생을 하고 그래요. 다섯 번째 댓글. 가스라이팅이에요. 님을 세뇌시키고 복종시키는 과정인 거죠. 분명 상대가 잘못한 건데도 우기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내 잘못인가 합니다. 저런 집안 저런 남자랑 살다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갈 겁니다. 신우 남편 생일상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내 딸이었으면 진짜 당장 이혼시켰어요. 당장 쫓아가서 내 딸 이 집 노예냐고 다 엎어놨을 겁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